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충성동갑에서 여당의 윤희숙 전 의원에 맞설 민주당 후보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재선을 냈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결국 배제됐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에 투입한 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발표 직후 자맹에 들어간 임 전 실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 친문이면서 유일한 비명계였던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을 내려놨습니다. 지도부가 책임을 갖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습니다. 당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당무가 없어서 문제 제기를 한 거라며 이재명 대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는 공천 잡음을 둘러싼 비명계 의원들의 성토장이 됐습니다. 밀실 사천 논란, 불공정, 이 불신의 과정인 이런 공천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선을 앞둔 당의 방향, 또 당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춤했던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 행렬도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위 10%를 받았다는 박영순 의원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탈당과 함께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미 탈당을 예고한 오선의 서른 의원은 의원들에게 고별사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마무리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당무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 열린 지난주 의원총회. 이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아예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답변 없었던 걸로. 네, 오늘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대표나 혹시 지도부에서는 나와서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침묵하고 불참했지만 당은 소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는 처음엔 당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이후에 다시 당과의 연관성을 인정했습니다. 갈등을 증폭시킨 현역 의원 하위 평가는 작년 체포동의안 국면에서 이른바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평가라는 말도 공공연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가결표를 던졌냐? 이 논쟁이 한참 있던 시기에 의원들이 다면 평가를 하고 당직자들도 다면 평가를 하고. 2년 전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약속도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비명횡사라는 조롱조의 신조어가 공공연해졌지만 이 대표는 시스템 공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해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 여당에선 150석에서 160석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일들은 이재명 개인의 사익을 기준으로 보면 다 투명하게 해석됩니다. 이른바 문명 갈등, 비명 친명 갈등의 중심에는 당대표의 책임이 있습니다. 경고음이 크게 울리지만 친명 기득권 포기는 아직 없고 당은 갈등만 더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의 리더십은 분열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평가, 그거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분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선봉에 서야 할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 중진인 서른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충돌했습니다. 비명계 인사로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설 의원은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단수 공천자 50명 중에 취약 지역인 부산 경남을 뺀 40여 명을 보면 비명 중에선 윤건영 의원 1명만 공천됐다며 나머지는 다 친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혼자 단수 공천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명계 중에 비명계 중에 한 명 단수 한 명 공천됐다. 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친명이다.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윤건영 의원만 비명 중에서 유일하게 한 명 단수 공천 받았어요. 남은 다 친명이에요.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비명 의원들은 다 지금 경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 의원은 비명 의원들의 경선도 말이 경선이지 하위 10%, 20%에 포함돼 감점받는다. 명백한 친명 자객 공천이라며 탈당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수 공천자 명단을 직접 적어봤다며 친명 횡재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비명이면서도 단수로 공천받은 분이 많습니다. 친명으로 분류됐으면서도 경선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서른 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윤건영 의원 1명이라던데요? 아니, 51명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적어왔는데. 그러세요? 아니, 일단 지도부 같은 경우도 뭐 고민정 의원 뭐 대표적인 거고 뭐 전 청와대 수석던 박수현 전 의원, 뭐 최인호 의원, 송기현, 뭐 민홍철, 김종호, 박재호, 전재수, 뭐 이소영, 뭐 지금 공천 받자마자 지금 지도부에 비판적입니다. 장철민 뭐 의원, 그다음에 박정, 송옥주, 허영 굉장히 많아요, 사실요.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만 정 의원이 언급한 의원 가운데 최인호 의원과 민홍철 의원 등 5명은 부산 경남에서 공천을 받은 의원들입니다. 정 의원은 또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서른, 윤영찬, 박용진 의원 등이 하위 10%에 든 게 우연이냐는 질문에는 하위 20%가 31명인데 비명만 있냐면 그렇지 않다며 이 대표를 위해 헌신적으로 뛴 분도 들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 의원은 여론조사 여건과 다면평가 문제 등 개인적으로는 공천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다면평가에서의 짬짬이 가능성 방지와 정성평가 객관화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